본 면담은 현대사회와 집성촌 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구술 면담입니다. 오늘은 윤웅수 선생님의 2회차 면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25분이고요. 장소는 중남구청 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윤천호님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면담자는 이현경, 보조 면담자는 박길서입니다. 중남문화원의 신은경 주임님도 함께합니다. 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송촌의 풍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집송촌에서 어린 시절 놀던 곳이 기억이 나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요게 지형적으로 이제 이 수도 서울의 이제 북방에 이렇게 울타리 격인 산이 아차산, 이제 동고농산, 그다음에 여기서 불암산, 이제 수락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북방을 이렇게 이 막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남쪽으로 이제 관악산이 있고 이제 저쪽으로 뭐 이런데, 그래서 이 수도 서울의 그 북방의 이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거 전투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 실제로 6.25 때 겪었죠. 그래서 네. 북격도 맞고 중공군이 여기 와서 같이 우리가 같이 살기도 하고. 네네. 이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 뭐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그냥 격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때는 죽기 살기 일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자식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는 왜 그러냐면 이 땅들을 다 뺏겼으니까. 네네네. 그 뺏긴 것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고 결국 거기에 이제 붙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저것 때문에 아마 그 성격들이 그렇게 아마 거기다가 또 많은 걸 좀 배웠으면은 어떻나 저걸 할 텐데, 그렇게 몰락한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은 그렇게 됐고, 우리 아버지 때 1910년도 전후로 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상당하게 이제 이 일, 그냥 노동을 하고, 이제 대충 말씀 전번에 드렸나?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서 배밭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술을 배워서, 그 다음에 뭘 했냐. 너는 이제 뭐 공출이 하도 많으니까 다 쌀두 가마니에 그냥 한마디기 그냥 주고, 그래서 일제 앞잡이 된 사람들이 다 이제 가져가고, 그래서 이 아주 강박한 그런 속에서 우리 어려서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이제 어렸을 때 얘기가 이제 이게 산이 이제 지형적으로 봉화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가. 경사가 완만하고. 네. 이제 적정 북동쪽은 급하고 중화동 쪽도 급한데 여기가 굉장히 그래서 넓고, 이게 쭉 가가지고 골짜구니로 지금 망우동 큰 길가까지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그때의 주는 쌀을 농사를 해 이제 부자고 먹는 그런데 이걸 다 뺏긴 꼴이 됐죠. 할아버지 그런 때 뺏기게 되니까 다음 세대는 일본 사람들 그걸 봐서 이제 산이 여기까지 다 내려왔어. 지금 우리 묘가 여기 있었어요. 바로 이 앞에 있었어요. 네. 기자록자 되시는 분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산을 전체적으로 논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건 있는 산을 다 개갈해서 과선을 한 거예요. 배밭을.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땅은 여러 개 잡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배나무들을 전부 심고, 그래서 일들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죠. 그게 한 10% 내지 15%가 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선생님도 배밭 할 때 막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그 농약도 치고 또 그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그 우리 이 동구릉에 우리 저 배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기도 좀 한 200개 있었고 거기서 근데 거기서부터 니약 끌고 학교 갈 때 그걸 끌고 청량리 시장에 두고 일꾼하고 같이 두고 난 그냥 해장국 먹고 학교 가고 막 그런 것이 많이 있었고.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뭐 그래 우리 아버님은 꼭 4시면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4시.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그 시대 그 세대들이.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이 과수라는 게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 놀다 이런 거는 내 세대에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뭐 잘 모르죠. 기억이 잘안 나실 그냥 것 같아요. 저거고 이제 3학년 때 이 6.25가 나서 이 그 사상이 저건데 토끼 선생이라고 그 선생한테 그 교육받은 생각만 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저거는데 이 노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때는. 놀 수가 없는 게 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이 논에 웅둥이를 이제 이거 물로 이렇게 양쪽에서 들고 이제 물을 한번 푸고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농장 운영은 안 하셨어요? 농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게 그게 이제 본업이니까 여기서 농사가. 소를 키우거나 이렇게 그런 건 이제- 양계장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건 발전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6.25를 전후로 해서 그 후까지는 축산에 대한 산업은 없었어요. 말 자체 내에서? 그렇죠. 이제 단 각 가정에 돼지 한 마리, 두 마리씩 길렀죠. 이제 그걸 어떤 용이냐. 이제 잔치용, 뭐 이렇게 잡아서? 또 저거고 뭐 그래서 그리고 아마 그 돼지는 많이 길렀고 소는 이 일소인데 그걸 가진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집, 큰 집들만 가졌으니까 큰 집들. 그래서 이제 그 기와집이 안채가 있으면은 안채가 있고 바깥채도 기역자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지는데 바깥채에 거기에 하나는 꼭 외양간이 있었죠. 큰 집들은. 네, 그 대부분 그 한옥이 이제 열대채가 여기 있었는데 그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지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면 그 후죠. 네, 6.25가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그 축산을 하고 그 배밭이 지금 있는 중화공민의 뒤쪽에 그 배밭이 큰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목장을 하고 막 그랬지. 우리 집안에서 목장한 집은 아마 이 집뿐이 없을 거예요. 축사는 그 후에 얘기고. 그 당시에는 농업이 준 데는 과수죠. 주로. 그게 여기는 과수가 또 될 수 있는 게 뭐냐 시장에 가까우니까 서울이라는. 네네. 그래서 판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땅들을 다시 이제 사서 그렇게 이제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 밭이 많이 있었죠. 밭이, 배밭이.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큰 집만 해도 우리 큰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큰할아버지만 해도 이 묘토를 다 한 5, 6천 평 되는데 그걸 다 그냥 개간을 해서 가운데 이렇게 쭉 묘가 쭉 있고 그것만 한 2, 300평 되게 이렇게 다 그냥 개간을 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 땅을 다 이제 일본 사람들 뺏기고 그리고 밭으로 전부 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양스럽게도 이제 쭉 산이 야산으로 내려오니까 여기까지 다 골짜기로 내려왔었어요, 산이. 그리고 골짜기. 그거를 또 이제 개간을 해서 밭을 많이 가졌었죠. 이제 그게 산업이고. 네.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일본인들이 네. 이렇게 4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적산가옥이라고 일본인들이 지은 네. 건물 같은 건 없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죠. 그 그래서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럼요. 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배밭이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그 배밭에. 아, 그게 이제 집들을 다 짓고 살았죠. 그 일본식 적상 가옥 형태였나요? 그렇다고 봐야 될 거야. 근데 내가 일본 그걸 본 거하고는 조금 달랐다고는 생각을 해. 한식이 많이 가미가 된. 그리고 또 이 농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벼운 거 가지고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창고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그 집성촌 한옥집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 사라지기 시작했나요? 이렇게. 그것이 아마 큰 집들은 아마 우리 할아버지 그 전에부터 있었겠고 그 후에 아버지 때에서 많이 지었어요. 돈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었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한옥 폭격을 맞아가지고 없어져서 지었는데 우리 집 같은 건 뭐 그냥 미제집으로 진 건데. 그렇게 해서 기와집이 그땐 많았죠. 아마 내가 어렸을 때 초가집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동네에는. 그럼 거의 다 기와집이었어요? 기와집이고 뭐 다른 뭐 함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잡성들이 들어온 건 여기가 옹기공장. 그건 이제 저쪽으로 따로 이제 그건 한 파트가 따로 있고 이 이제 농업이고 우리 본토에 들어와서 살던 집들도 할아버지 때 들어온 분들이 여러 집 있어요. 그래서 한 10%내 15% 정도 될 거예요. 외국 사람. 그런데 여기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되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왔고 또 이제 여기서도 일손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그럼 사는 집을 새로 지어서 이제 신식 건물이나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언제부터인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1967년도에 이 67년도에 그 면목동서부터 그때 이제 이 도시기획이라는 게 제대로 되질 않고 그냥 간이로 그래서 면목동이 길이 좁고 그렇잖아요. 전부가 이렇게 그걸 제대로 못하고 집을 저쪽서부터 쭉 지어 올라왔어요. 67, 68, 69, 70 이렇게까지 쭉 거기서 지어 오다가 갑자기 71년도에 이 철뚝 넘어 신내동이 딱 막힌 거야. 건축이 끝났어요. 여기도 70년도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좀 집장사들이 좀 일찍 먼저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그랬는데 70년대 건축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한 30년 동안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개발 제한을 개발을 전혀 못하는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이고 저 우쪽은 지금 아파트 지구가 전부 공원 녹지 지역이에요. 네. 네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집을 짓지를 못했어요. 전혀. 그래서 손도 못 대고 개축도 안 되고 그런 것이 한 30년 흘렀죠. 그래도 여기에 이제 이 과수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 또 그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도 그래 잘들 살았죠. 그래도 그렇지 않았으면 망가졌을 거예요. 많이. 그럼 기억에 남는 큰 건물은 있으세요? 여긴 큰 건물이 그래서 진 게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네, 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네, 그래서 한옥집이 여기 우리 집은 타버려 6.25 때 폭격 맞아 저 아래쪽으로는 많이 타버렸고 폭격을 맞아버렸고 이 우쪽으로 사는데 지금 얘 천옥이네 집 여기 이제 우리 그 종갓집하고 사춘간이거든요. 네네. 그 집 또 요 거기 우리 기자록자 할아버지가 지었다는 99칸짜리 그 터에는 4집이 기와집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파가 우리 집안에서 한 종파가 저쪽 건너 저 건너말 뭐 여러 군데 한옥
그렇게 전부 그때 한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한옥이 불편하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가능하고 저걸 때들 많이들 이제 이 양옥으로 이제 바꿨죠. 뭐 그런 게 이제 건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 아파트가 언제 됐나? 90몇 년도에 됐나? 그래서 이제 공원 녹지를 이제 그 정부에서 풀고, 여기는 이제 저 먹고개라고 저 위에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그 위는 그린벨트 있었어요. 네네. 여기는 그린벨트는 아닌데 건축 제한 지역이고. 예. 그래서 이 전혀 움직이질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HH공사를 만들어가지고 공원 녹지를 자기네가 풀어버리고 이제 그 건축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파트가 쫙 다 지었죠. 예. 여기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네. 그리고 나머지 이 본토에 옛날 집이 있던 거는 여기 이게 보상금이 많다고 해서 빼버렸어요. 빼버려가지고 그 산간 저기 저 고녹지 산만 그냥 그 산 배밭 쫙다 배밭이다. 그 끝에 다 있었는데 그 다 그냥 그걸 하고 여기는 그걸 이제 그런데 건축을 그때 위에 하게 돼 있는데 또 여기 밀집 지역 저 아래쪽에는 한 10년간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또 꼼짝을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도 좀 지나서 이제 건축을 5층 미만으로 지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 아파트 지구는 나란히 잘 돼 있잖아요. 길도 잘 이렇게 잘 내고 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여기. 이 모양이 뭐 여기도 개판이에요, 여기. 이 길도 그 들어가는 길도 지금 좁고 뭐 그리고 저쪽으로 말이죠. 예. 그럴 적으로 행정이 그냥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니 그걸 안 해주니까 면목동도 아주 뭐 야단이죠. 뭐 빌라 5층짜리 4층짜리 지인데 들어가는 입구 겨우 들어가고 주차장도 없고 뭐 이런 그런 것이 지금 면목동의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선생님 길은 그러면 버스 정류장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 좀 버스 정류장이 해주세요. 네. 이제 여기 길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가면은 여기 옛날 구도로가 있어요. 네. 구도로가 그게 금강산의 신장로입니다. 일제 때. 네네. 쭉 가면 이제 금성 일로에서 금강산 가는 그 신장로거든요. 그 일제 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 길이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길을 냈죠, 이 앞에. 이 길을 내고 이제 길을 이제 그걸 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저쪽 아래는 그냥 모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기네들 하는 거 다 했죠. 그래서 뭐 이것도 그때만 이거 됐을 때만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럴 필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되니까 이제 이게 집을 짓고 그러는데. 그래 버스 정류장은 많이 그래서 다녔어요? 이제 버스가 글로 다녔죠. 글로 다녀서 예. 이제 버스가 생긴 게 이제 서울로 가는 이 광릉에서부터 이제 오는 버스가 내가 중2, 중3 때쯤 생겼겠구나. 내가 중3 때면 몇 년인가? 내가 419 세대니까 내가 그러면은 대학에 한 3, 4년 56년, 57년도에 이제 생겼나? 그 청량에서 이제 광릉에 가는 그 버스가 이제 40분이나 30분마다 하나씩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주로 다녔죠. 이게 아마 95년도 정도에 아마 아파트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전까지는 그게 이 신내동의 유일한 길이죠.
그것이 그 길인데 여긴 그 이 큰 길이 없었으니까 이런 큰 길이. 그래 이제 그러다부터 이제 인원이 늘으니까 버스가 이제 늘고 시내 버스가 이제 생기고 그때는 이제 이 경기도 시외 버스 노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시내 버스가 이제 생겨서 이제 버스가 그때 생겼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요, 여기가 아주 묵동, 중화동보다 가장 여기가 아주 늦게 개발된 곳이에요. 여기에요. 개발이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묵동 저쪽에도 그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이 마들평양 노원구가 이제 이 신도시가 되니까 그 도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뚫은 거죠. 중량천변으로 뚫고 그것도 뚫고 예, 그래서 도로가 그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묵동과 중화동, 상봉동이 빨랐죠. 결국 여기는 그때까지 묶였었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활성화되고 도시가 됐는데 그런데 요 이제 피올 요 동네는 그거마저 안 됐고 저쪽 이제 저 먹고개라고 그래 저쪽 넘어가면 이제 이 양원이 정시촌, 임시촌 뭐 그쪽에 세우게 이쪽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네. 이제 그린벨트도 이제 요번에 풀어먹었죠. 이 정부가 풀었구나. 그래서 거기 지금 건축을 하죠. 지금 네. 아파트 거기 지었죠. 네, 어디야? 예, 예. 그린벨트를 풀어서. 네, 그쪽이. 그래 양원이도 그 아파트 지구가 지금 짓고 있죠. 거기다 지었나? 거기도 저 능마을도 지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린벨트 지었었죠. 거기는. 거기 신내교회 새로 지은 거 뒤쪽에 있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걸 봉대산인데 그 산이가 봉대산이라고 우리는 그래요. 봉대산인데 봉대산 기슭에 이쪽에 경사가 좀 좋은데 그래서 배밭을 했어요. 쫙 그 길다랗게 크게. 그 여기까지 쭉 내려왔죠. 그 산 아마 7, 8점 한 만여 평 될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이 안에도 이제 땅이 좀 배밭이 있었는데 그걸 배밭이었으니까 그게죠. 그러면 이 파편 윤씨들이 그러면 이렇게 불을 축적한 게 이 배밭하고 관련이 있는 관련이 거예요? 있다고 봐야죠.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데도 그래 이제 그러니까 봉오산 주변으로 중화동, 묵동 그게 먹골배가 왜 생겼냐? 먹골배라는 게 그때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있으니까 글로 이제 그 면회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들 글로도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먹골인데 이제 먹골은 배밭이 조그마해요. 100주, 200주 땅이 거기 급한데 큰 넓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씩 하니까 집약적인 농업이죠. 그래서 배를 아주 맛있고 손을 많이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팔죠. 이 맛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먹굴배가 이제 그 동네가 먹굴이에요. 네네. 묵동. 네네. 그래. 그래서 먹굴배라는 게 실제는 배의 원산은 여긴데 그것 때문에 먹굴배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먹굴배가 그 유명한 그게 되는데 그래 이 지역의 양주의 이쪽에 배나무들 뭐 하는 걸 전부 먹굴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나주에 이마무라 이제 만삼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거긴 많이 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배에 그 두 곳이 제일 유명하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배나무 묘가 옛날에 있던 뭐 장신남이다 이지아르다 그런 것들은 상품적인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일본서 새로 들어온 신고라는 게 이게 이제 돌세포로 돼 있으면서도 이 사과와 절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장력도 강하고. 그 신품종이 들어와서 그걸로도 좀 바꿨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파신 대나무 1년에 2, 30만 주를 팔았어요. 묘목을. 예. 그걸 옥천이라고 거기서 이제 생산지가 있는데 거기서 갔다가 양주 이쪽으로 전부 우리 집서 거의 나간 거예요. 대나무. 우리 아버지가. 묘목? 네, 묘목은. 배, 신고배.
예, 그래서 양주 이쪽으로 많이 그 배워이 생긴 게 내가 그 고등학교 막 그때니까 그때쯤 참 퍼졌죠 이게. 그 여기 본산제 이거 포진. 이 양주군 뭐 저 이 가평 무슨 뭐 거기 그 우리 집이 그 묘목이 좋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종자가. 그래서 신고로 전부 바뀌었어요 배가.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지 그 지금 그 겁니다. 여기 이제 집성촌이 신내동에 저기 새성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록을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집성촌 사람들하고 교류는 하셨어요? 교류가 좋았죠. 네. 그래 그 우리 아버지 때도 이제 그 자연이 좋아지는 게 우리 고모가 먹골 이시내로 그 시집을 갔어요. 우리 큰 고모가. 그 큰 고모가 문열인데, 그 양반이 대목이야, 대목. 아주 유명한 목수예요. 그 양반이 뭐 신내동 그 기와집은 다 지었을 거라마. 그래서 저 대목이지. 그래서 그렇게 관계도 되고, 우리 어머니도 묵동 이시 그 효령대군 판대. 거기서 우리 집으로 왔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교류가 되고 한 동네 같이 무슨 큰 일이면 서로 우리 아버지 때는 서로 다니고 친분들이 가까웠죠. 중화동, 상봉동 이 봉화산 주변에는 굉장히 가까웠어. 그들 지내고 친분들이 있었죠. 그래 묵동에는 이시내, 최시내, 김시내 뭐 여러 성이 그 있는데 그래도 큰 집안이 이시내, 김시내 가 좀 크고 중화동엔 해주 최씨, 그 다음에 밀양박 씨, 그 다음에 전준희 씨, 또 여러 몇 가지 성이 있죠. 그러면 집성촌 내에서 결혼을 다른 집성촌 내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네. 동네에서 뭐 같은 성이니까 결혼 못 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서울에서 일로 시집 온 분도 있고, 그래 뭐 궁궐에 있었던 분도 있고, 뭐 저쪽에 뭐 가재울이다 저쪽에 이제 양주 쪽에 아니면 저쪽에 내곡리 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시집들을 많이 외부에서들 왔죠. 중매 결혼 하시는 거예요? 중매를 그 당시는 물론 중매죠. 선생님은 신식 결혼하셨다고 나도 중매예요. 중매 네.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면 집성촌끼리 그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다 전통 혼례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신식 결혼했어요. 을지 입장에서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또래 한 사람들 구식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이렇게 큰 한옥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풍속도에서 이제 결혼 장례 이제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결혼을 우리 때만 해도 예식장이고 그 전에는 거의 다 이제 구식 결혼이니까 그래서 상역간에 가면은 이 풍물 뭐 장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관복 결혼식에 쓰는 입는 옷 이런 것까지 뭐 기러기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같이 있었죠. 그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할 때는 그걸 입고 빌려서 이제 동네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모든 결혼은 집안에서 했죠. 그래서 큰 집들은 우리만 해도 뭐 식기가 한 300~400개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집안에서 이제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합심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이제 결혼이다 하면 우리 집에서는 뭐 떡을 하고 저 집에서는 뭐 하고 뭐서 이렇게 모으는 것도 있지만 쫙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다 하죠. 다 해서 이 집안에서 이제 식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고 이제 서로 뭐 저런 그 이제 구식 그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네, 네.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결혼 그 식을 하고 모든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모여요. 예, 그리고 이동계가 있어가지고 결혼해도 그 이동계에서 그 같이 지원을 하니까 이제 친목 모임인 거예요? 그렇죠. 이동계라는 계니까 계.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를 그 해가지고 다들 이제 그 이 잔치다 하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뭐 저거 하고 다 꼭 가서 그 안 가면 욕을 먹어요. 예, 뭐 없이 욕을 안 가면 저 나도 어려서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뭐 아주 심했다 그래요. 그래 그건 꼭 와야 돼요. 그래 꼭 와서들 그냥 거들 대부분이 그날은 이제 술들 뭐 아주 하루 종일 뭐 온 집안 마당서부터 그냥 상이 쫙 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리죠. 그러면 파평윤 씨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 다른 그럼요? 네, 마을 네.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와서. 이제 이거면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묵동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 뭐 잘 아는 사람들 다 청첩을 하죠. 네, 청첩을 하면 이제 와서 이제 그다음 손님은 이제 손님대로 저걸 하고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또 뭐 거기서 또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온 동네 잔치가 돼 버리죠. 저 일이 많아요. 그럼 정말 무지무지하게 그래 한 20명의 이제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큰 거 뭐 이 큰 떡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죠. 네, 큰 집 이 집에서 했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땐 또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래서 이 동네 잔치예요 완전히. 그것이 이제 동네 잔치가 돼서 그 이제 피로인을 이제 집에서 하고 이제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면으로 집안 사람들 우리는 나도 어려서 꼭 가야 돼요. 아주 그냥 난 장남이기 때문에 네네. 이 돌아가시면 가서 이음하는데 꼭 참여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직접 이제 가르쳐 주지 이제 하나는 이제 배워가지고 난 이거 많이 참여했었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난 안 된다 이게 넌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장례 그 형식이 많아요. 무슨 제가 아이고 골치 아파요. 네. 아주 복잡하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해서 입관을 시켜서 이제 북쪽에다 운목에다 이제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차려서 이제 그 조문을 받죠. 조문을 받고 상주가 나도 그 아버지 돌아서 했지만 이제 다 이 두권서부터 다 있고 그걸 여름에 돌아가시면 정말 힘들어요. 방법 없잖아요. 그것도 땀을 벌벌 흘리지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난 이제 겨울이니까 그런데 여름에 되면 속옷을 거의 안 입고 벼니까 바람이 잘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들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례를 해요. 그래서 이제 3일이면은 난데 이 장례 전날 대부분 이제 3일장인데 3일장인데 그 전날 집안에서 또 가까운 사람끼리 산소에 가서 이제 파서 이제 미리요? 예? 미리 파놓는 예, 거예요? 그 전날 이제 광종을 만들어요. 만들고 나무를 잘라서 이 홍대를 27개 뭐 이렇게 딱 그 대해서 길이가 얼마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생애를 엮죠. 이제 생애를 이제 마당에다 갖다 놓고 그게 무지하게 무거워요. 그게 엄청 커요. 24인용 24인. 네. 이게 서울이 여기다 그걸 봐가지고 그 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식을. 그리고 뭐 이제 망가진 집안이지만 뭐 양반이다 뭐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24인용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와야 돼요. 뭐 젊은 사람 다 미워야 되니까 누구를 발만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쭉 다 같이 가죠. 이제 산수를 따라서 이제 가서 산수에 가서 장례 지르면 이제 다 이제 그들 횟밥을 쳐서 그다음에 넣고
잔디를 하고 산수까지 다 만드는 거 다 그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것이 한 80년도까지는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생애는 그때 못했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71년도 2월 16일인데, 그때까지가 그 마지막 상일 거예요, 아마. 그거는 우리 아버지도, 그냥, 난 그냥 상주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다 해가지고, 갑자기 5일장을 해야 된다, 이게. 하루가 그냥 갔으니까. 그냥 그 로봇으로 끌려서, 그 로봇에 다 그냥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례인데 세옥에 고개가 있는데 고개까지 우리 장현의 산인데 이게 이제 산이 뭐 여기 있는데 여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배밭을 좀 먹으니까 큰집 형님이 산수색 그럼 배나물 하나 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떡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장현에다가 이제 산을 사가지고 왔는데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양반들 해가지고 세옥에 고개라고 거기까지 생애했어요. 그게 하나의 그냥 놀이문화 같이 그냥 또 그 전문가가 와요. 거기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 만가라고 그랬지, 만가. 만가로는 전문가가 있어요. 잘하는 거 아주 그 이제 그 사람이 오고 이제 피리 부는 사람이 오고 해가지고 이제 쭉 해서 산수까지 다 쓰고 이제 그러니까 장례를 하더라도 온 동네 집안 사람들이 다 한대가 아니라 그날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이제 장례도 이제 그렇게 치렀고,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일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80년도에 지나서부터는, 이제 아마 이 산도 이제 전부들 외부에다 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사서, 이제 산소도 만들고 뭐 그런 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됐죠. 연구차로 이제. 네, 선생님 그럼 잠깐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요. 네. 지난번처럼 좀 쉬었다가 그러시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면담 1부였습니다.